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첫 소식 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를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핵심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을 일으킨 죄, 형법 87조에서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입니다.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은 오직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내란은 중대범죄이고 처벌 규정에서도 내란의 우두머리에겐 오로지 사형 또는 무기형만 선고됩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불허해 어려워졌고 결국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한 채 재판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준비 역시 검사장 회의를 거쳐 다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내란의 핵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장성급 피의자를 대거 기소한 뒤라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지금껏 적법한 체포와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일관되게 계엄은 합법이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불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직접 나가 이미 기소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부인하며 철저하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지난 15일 관저에서 체포된 이후 이어진 구속과 기소.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라 할 여러 불명예를 자초했고 이제 관심은 내란의 실체를 규명할 재판정에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구속 기소를 결정하기 전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검찰 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면서요?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자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54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부터 이곳 검찰청사 내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쯤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도 열렸습니다. 검찰 수뇌부들이 모여서 윤 대통령의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직접 수사 진행 상황과 증거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바로 구속 기소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석방 후 조사를 시도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도 법원이 2차례 불허하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하지만 향후에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에 수하들은 다 구속 기소됐는데 우두머리 혼자 풀려나는 셈이라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검찰 수뇌부들의 의견을 종합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구속기소 사실을 알리면서 법원에 납득하기 어려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대통령의 대면 조사 등 최소한도 내의 보완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윤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체포 당일 한 차례 조사하긴 했지만 그때도 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조서에 서명과 날인도 거부했기 때문에 재판 증거로 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서 처벌하는데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공범 10명이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이들의 입을 통해 계엄 주요 국면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들이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더 많이 등장할 정도로 진술과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의 공소장은 A4 용지 10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온 만큼 그 부분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이미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2차례나 발부했기 때문에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구속기한은 이미 어제자로 만료됐는데 검찰이 계산을 잘못한 거라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